운동이 몸에 좋은 거라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공복에 공원부터 뛰었어요. 배고파도 참았죠. 땀이 쭉 빠지는 게 기분도 상쾌하고 살도 빠질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은 걷다가 눈앞이 핑 돌더라고요. 속도 울렁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아, 내가 무슨 병에 걸렸나 싶어서 병원을 갔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어르신 공복에 그렇게 운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운동도 잘못하면 몸을 망치는 거구나. 내가 좋자고 한 운동이 알고 보면 내 심장을, 내 무릎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매일 아침 아무것도 안 드시고 걷거나 뛰지 않으세요? 무릎이 아픈데도 참고 계속 걷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 아마 여러분의 운동 습관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운동이 건강을 망치는 순간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창원 성산구 상남동의 이른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올해 67이 된 이정순 어르신이죠. 정순 어르신은 30년 넘게 새벽 운동을 해온 베테랑이에요. 운동은 아침 공복에 해야 살이 빠진다는 말을 믿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매일 1시간씩 빠르게 걸었어요. 어머, 정순 언니 또 나가네. 대단해 정말. 이웃 김순덕 어르신이 베란다에서 손을 흔들어요. 정순 어르신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해요. 하지만 그날따라 걸음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비틀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뭐지? 정순 어르신은 걸으면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하지만 평생 술 한 방울 안 마신 정순 어르신이에요. 운동을 매일 해왔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잠이 덜 깬 거겠지? 하며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어지러움이 더 심해지더니 속이 울렁울렁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길가 벤치에 주저앉아야 했죠. 으악! 정순 어르신은 참았던 구토를 쏟아냈어요. 지나가던 조깅하는 젊은 분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정순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집에 가서 쉬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일어서려고 하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그 젊은 분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죠.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정순 어르신의 혈당을 재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혈당이 너무 낮아요. 공복에 운동하셨죠? 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30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젊을 때와 지금은 달라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공복에 운동하면 저혈당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정순 어르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운동은 꼭 하셔야 해요.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해요. 공복에 하지 마시고 가벼운 식사 후에 하세요. 그리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순 어르신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30년 넘게 해온 운동 방법이 잘못되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비슷한 일을 겪은 어르신들이 주변에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은평구에서 이사온 김상우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이에요. 63인 상우 어르신은 무릎이 아픈데도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며 계속 걸었어요. 매일 아침 한강 둔치를 1시간씩 걸었죠. 무릎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나고 아팠지만 참았어요. 아프면 더 걸어야 돼. 그래야 나아진다고. 상우 어르신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걷다가 갑자기 무릎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관절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무리하시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상우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젊을 때처럼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운동 습관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운동은 분명 건강에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데 운동 방법은 예전 그대로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순 어르신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운동이 정말 몸에 좋았던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정순 어르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정순 어르신의 응급실 소동이 아파트 단지에 알려지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분이 바로 김상우 어르신이었어요. 상우 어르신은 정순 어르신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무릎 통증을 참으며 걷고 있었어요. 아픈 게 뭐 대수냐? 우리 아버지도 80까지 이런 식으로 사셨는데? 상우 어르신은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무릎에서 나는 뚜둑뚜둑 소리가 점점 커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해졌어요. 여보, 병원 한번 가보지 그래? 아내 김옥분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고, 병원 가서 뭘 해? 돈만 나가지. 걸으면 나아져. 상우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달 말 상우 어르신에게 큰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한강 둔치를 걷던 중 갑자기 왼쪽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상우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아야, 아야. 상우 어르신은 무릎을 붙잡고 신음했어요.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급히 달려와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찍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무릎 관절의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반월판도 찢어져 있었어요. 정형외과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관절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고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셨다면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상우 어르신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선생님, 그럼 운동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요, 운동은 해야 해요. 하지만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는 수영이나 물리치료부터 시작하세요. 한편 같은 단지에 사는 박명희 어르신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66명의 어르신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준비운동 없이 바로 빠르게 걷기 시작했어요. 운동은 땀을 흘려야 운동이지. 준비운동은 시간 낭비야. 명희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바로 빠른 걸음으로 공원을 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던 명희 어르신의 종아리에서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동시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아! 명희 어르신은 종아리를 붙잡고 쓰러졌어요. 다행히 같이 운동하던 다른 어르신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는 명희 어르신의 종아리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종아리 근육이 부분적으로 파열되었어요. 준비운동 없이 갑자기 무리하셨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어르신, 나이가 들면 근육과 힘줄이 경직되어 있어요. 준비운동 없이 갑자기 움직이면 이런 부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명희 어르신은 한 달 넘게 깁스를 하고 지내야 했어요. 그동안 운동을 전혀 할 수 없었죠? 아, 준비운동 몇 분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이런 일이 생겼나? 명희 어르신은 후회했어요.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운동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경로당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운동이 다 잘못된 거야? 운동하다가 다치면 뭐하러 운동해?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 하지만 정순 어르신은 달랐어요.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들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운동은 꼭 해야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요. 정순 어르신은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시니어를 위한 운동법, 안전한 운동 방법 등을 검색했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운동법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요. 공복 운동이 살 빼는데 좋다더라. 아프면 더 운동해야 한다더라. 준비 운동은 시간 낭비다더라. 정순 어르신은 그동안 들어온 잘못된 정보들을 되새겼어요. 그러던 중 정순 어르신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전주에 사는 사촌 언니 정영자 어르신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영자 어르신은 매일 같은 코스만 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엉덩이 근육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어요. 또한 아산에 사는 먼 친척 유병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 기준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했다가 허리 디스크가 더 심해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정순 어르신은 깨달았어요. 이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전국의 많은 시니어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정순 어르신은 자문했어요.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정순 어르신은 전주에 사는 사촌 언니 정영자 어르신을 만나러 갔어요. 68인 영자 어르신은 전화로만 들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걸을 때마다 엉덩이를 붙잡고 찡그렸거든요. 언니 정말 많이 아파요? 정순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이고 이정순아,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몰라. 영자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 넘게 똑같은 코스만 걸었거든. 집에서 나와서 전주천 따라 쭉 걸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 매일 똑같이. 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10년 동안 매일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같은 시간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쪽 근육만 계속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엉덩이 근육에 불균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근육 불균형이래?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면 안 된다고? 다양한 운동을 섞어서 해야 한다더라고. 영자 어르신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정순 어르신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도 30년 넘게 똑같은 코스를 똑같은 방식으로 걸어왔거든요. 그럼 언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가도 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도 섞어서 해.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좋아졌어. 영자 어르신의 말을 들으며 정순 어르신은 뭔가 깨달았어요. 운동이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여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산에 사는 유병철 어르신의 경우였어요. 정순 어르신은 영자 어르신과 함께 병철 어르신을 만나러 갔어요. 65인 병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젊을 때 20kg짜리 시멘트 포대도 혼자서 날랐어. 그런 기억 때문에 지금도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들을 사용했어요. 어르신, 나이를 생각해서 무게를 줄이세요. 헬스장 트레이너가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젊은 것들이 뭘 알아? 이 정도는 가벼운 거야. 병철 어르신은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운 덤벨을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병철 어르신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 허리야. 병철 어르신은 바닥에 엎드려 신음했어요.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디스크 악화였어요. 원래 있던 허리 디스크가 무리한 운동으로 더 심해진 거였어요. 어르신, 젊을 때 기준으로 운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르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해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철 어르신은 한 달 넘게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어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전환점은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만난 젊은 트레이너와의 대화였어요. 할아버지, 운동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아끼는 거예요. 그 말이 병철 어르신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운동이 과시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어요. 병철 어르신은 퇴원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고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트레이너와 상담해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웠어요. 이상하게 무거운 걸 안 들어도 몸이 더 좋아졌어. 병철 어르신은 신기해했어요. 정순 어르신은 병철 어르신의 변화를 보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운동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거였어요. 세 어르신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공통점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우리 모두 똑같은 실수를 했네요. 정순 어르신이 말했어요. 맞아. 젊을 때 기준으로 생각했던 거야. 병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몸의 신호를 무시했어. 영자 어르신이 덧붙였어요. 세 어르신은 그날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운동을 무리가 아닌 대화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정순 어르신은 공복 운동을 그만두고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물도 충분히 마시고 몸의 컨디션을 살피며 운동 강도를 조절했어요. 영자 어르신은 매일 다른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월요일은 걷기, 화요일은 요가, 수요일은 가벼운 근력 운동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병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현재의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갔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들이 운동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어요. 운동이 해야 하는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바뀐 거예요. 이제야 진짜 운동을 하는 것 같아. 정순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어요. 몸이 좋아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영자 어르신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던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새 어르신은 깨달았어요. 운동은 자신과의 약속이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정순, 영자, 병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강릉에 사는 김명자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이었어요. 66인 명자 어르신은 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다르니까.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바닷가를 걷고 난 후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왔어요. 그냥 조금 무리했나 보다. 명자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통증은 계속되었어요. 어머니, 병원에 가보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야. 명자 어르신은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2주일 후 명자 어르신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급히 달려온 아들이 명자 어르신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MRI 결과 허리 근육에 염증이 심하게 생긴 상태였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초기에 통증이 있을 때 쉬셨어야 해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거든요. 명자 어르신은 한 달 넘게 누워 지내야 했어요. 그동안 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통증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통증이 몸의 경고였구나. 명자 어르신은 후회했어요. 회복 후 명자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운동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멈췄어요. 그리고 몸의 회복 신호를 먼저 살펴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몸이 피곤하다고 하네. 그럼 가벼운 산책만 할까? 명자 어르신은 이제 몸과 대화하며 운동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바뀐 후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요. 무리해서 아프고 회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니까 몸이 더 건강해진 거예요. 한편 부산에 사는 조용남 어르신도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64신 용남 어르신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나는 365일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해. 용남 어르신은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무조건 운동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과 발목 관절이 뻣뻣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관절이 굳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관절염이었어요. 어르신, 쉬지 않고 계속 운동하시면 관절에 무리가 와요. 휴식도 운동의 일부예요. 의사의 말을 듣고도 용남 어르신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휴식이 운동이라고? 그럼 게으른 거 아닌가? 하지만 관절염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어지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더욱 확신했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쉬는 것도 몸을 위하는 거구나. 용남 어르신은 이틀 운동, 하루 휴식 패턴으로 바꿨어요. 처음엔 불안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운동할 때 더 활기가 넘쳤어요. 휴식일에는 몸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운동할 때는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와, 이렇게 다를 줄 몰랐네. 용남 어르신은 감탄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전국적인 움직임이 되었어요. 정순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올렸고 이 글이 많은 시니어들에게 퍼져나갔어요. 운동은 내가 나를 아끼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이 글을 본 전국의 어르신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몸과 대화한다는 말이 정말 와닿아요. 정순 어르신은 이런 반응을 보며 뿌듯했어요. 자신의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몇 달 후 정순, 영자, 병철, 명자, 용남 어르신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각자의 변화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지금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정순 어르신이 밝게 웃었어요. 맞아요.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활기차요. 영자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꿨다는 것이요. 정순 어르신은 이제 아침 식사 후에 몸 상태를 확인하고 운동해요.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더, 피곤하면 가볍게 조절해요. 영자 어르신은 다양한 운동을 섞어서 해요. 지루할 틈이 없어졌어요. 병철 어르신은 자신의 현재 몸 상태에 맞는 무게로 운동해요. 자존심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명자 어르신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요.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회복을 우선해요. 용남 어르신은 휴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쉬는 날에도 죄책감 없이 몸을 편안하게 해줘요. 이들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안심하게 되었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운동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떤 운동 할 거예요? 손녀가 물어보면 오늘은 몸이 요가를 하고 싶다고 하네? 라고 대답하는 정순 어르신의 모습에서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이들은 말해요. 운동은 많이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몸에 맞게 하는 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고마워할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하셨던 운동 습관 중에 나도 저랬는데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느낀 점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100세 인생,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함께 알아가고 함께 지켜나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